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경기 라트비아 대 이제 아르메니아. 자, 우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에선 5연패로 거의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5연패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승점을 쌓은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좀 전력차가 심하다 보니 예상대로 지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라트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를 기록 중으로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좋은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좀 순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그런 아르메니아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르메니아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후반 막판에 아르메니아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효슈팅 한 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공격 전개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좀 아르메니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유리하게 풀어갔습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지난 경기와 다르게 양 팀이 지금 홈 원정이 바뀐 상태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아르메니아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아르메니아가 좀 더 주도권을 좀 가지고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정에 비해 이제 그 홈에서 공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원정에서의 그런 맞대결과는 달리 홈에서는 좀 라트비아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이제 아르메니아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요거는 이제 아르메니아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메니아 승에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알바니아 대 체코. 자, 우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폴란드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조별 예선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알바니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 지금 4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승 2무를 기록 중으로 조별 예선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알바니아보다 제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 이제 승점은 2점 차가 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체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양팀 다 이제 유로 예선에서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양팀 다 총 지금 2에서 30점 정도밖에 안 했을 정도로 수비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이제 양팀 다 득점 기회를 만들기가 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한 달 전에 맞대결을 펼쳤을 때도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한 달 전에 맞붙었을 때 이제 체코가 홈에서 알바니아 상대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이번에 원정에서 알바니아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알바니아가 현재 뭐 원정보다 홈에서 경기력이나 성적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흐름 또한 좋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아무리 지금 체코가 아직까지 유로 예선에서 패가 없다고 해도 좀 홈 알바니아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승패를 본다면 알바니아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알바니아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 무승부, 그리고 이건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좀 양팀 다 템포가 그렇게 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빗대어 봤을 때 수비도 좋고 그래서 좀 저득점 라인으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바니아랑 이제 체코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제도 대 이제 폴란드. 자, 우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가뜩이나 지금 폴란드의 그런 공격이 좋지가 못한데, 그런 약간 공격의 핵인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결장을 하면은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든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선 4연패 중으로 지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폴란드 역시 좀 최근 원정 성적이 많이 좋지가 못해요. 네, 일단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몰도바 그리고 알바니아한테 지금 연패를 하며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약간 좀 강팀들이 아닌 뭐 몰도바와 그리고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폴란드보다 좀 체급 낮은 팀들한테 연패를 당한 거는 좀 폴란드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폴란드의 그 원정에서의 성적이나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폴란드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지만 이제 패스가 굉장히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좀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전개를 하지 못하고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더 수비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페루제드의 공격이 좀 다소 막힐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지금 폴란드 역시 이제 최근 원정에서 공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지금 공격의 핵심인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결장 중이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대가 굉장히 좀 약한 그런 페루 제도라고 해도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원정 폴란드를 그냥 막무가내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고민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페루제도 그냥 2.5 프랜스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가 뭔가 약간 좀 시원하게 좀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만약에 무승부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그냥 페루제도 2.5 프랜슨, 안 그러면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페루제도와 폴란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대 이제 노르웨이.
자, 우선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5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전패 중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방면에서 모두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부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키프로스라 볼 수가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 2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이제 매 경기 지금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의 약간 좀 최근 경기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선전이긴 하지만 6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조지아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결과는 2대1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90분 내내 노르웨이가 주도를 하면서 이제 조지아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노르웨이 경기력이 좀 많이 물이 오른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원정이긴 해도 노르웨이가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노르웨이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 자, 어느 정도 좀 침투나 안 그러면 이제 코너킥 같은 좀 세트피스가 좋은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요런 약간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줄곧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홀란드와 웨데고르를 이제 중심으로 공격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전력, 경기력, 분위기 모두 이제 노르웨이가 더 좋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좀 노르웨이가 무난히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키프로스도 이전보다 상태가 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노르웨이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노르웨이 승. 네, 그리고 이건 핸디런하고 마인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자, 아이고, 선짬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프로스와 이제 노르웨이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이제 튀르키예. 선짬뽕 후짜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선짬뽕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면 바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짬뽕님. 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에 확인하시면은 이제 네, 조합분이랑 추천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오셨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이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선짬뽕님. 네, 어쨌든 이제 크로아티아와 이제 튀르키예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주전 미드필더 한 명, 네,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리시치가 지금 결장 중이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랄가 그리고 쉐인지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튀르키예 쪽이 좀 수비수 결장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 기준 지금 3연승 중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도 최근 유로 예선을 봤을 때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2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이제 양팀 1, 2위의 그런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두 팀 다 승점은 같아요. 자, 다만 지금 크로아티아가 터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은 크로아티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지만 특히 홈에서 더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티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을 통해 좀 크로아티아의 그런 수비를 좀 공략하는 식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기 양상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티르키예가 이제 홈에서 크로아티아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었긴 했지만 그걸 골로 연결을 못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공격 전개는 되겠지만 크로아티아 상대로 좀 득점까지 연결하기가 다소 힘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뭐 현재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전개가 좋은 그런 티르키예라고 해도 생각보다 좀 크로아티아의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쵸. 아무래도 일단 뭐 원정에서도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홈에서도 지금 오히려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양 팀인 지금 수비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 승. 네,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골을 넣고 나서 좀 굉장히 좀 실리 축구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수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언더 사이드로도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로아티아 승,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대 이제 루마니아. 자, 요 경기는 참고로 이제 중립구장, 헝가리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요 점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지금 아쉬운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골 결정력이 많이 좋지 못해 현재 지금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안도라와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도 이제 무득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벨라루스의 그런 약간 공격에는 좀 의문보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 벨라루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에선 6경기를 뛰었는데 3승 3무로 아직까지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별 순위 2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지금 1위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인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무래도 양 팀의 경기력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요. 당연히 좀 루마니아가 이제 한 수 위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측면에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측면이 어느 정도 잘 뚫리고 있는 그런 벨라루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루마니아의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를 과연 좀 쉽게 막을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루마니아 사이드를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지금 무득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도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가 이제 여기서 홈이 아닌 지금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홈 이점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루마니아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이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승. 네, 이것도 이제 만약에 고배당으로 본다면은 저는 햄무 사이드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벨라루스가 뭐 이제 뭐 페루 제도 같이 완전히 뭐 공격이 그럼 안 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만약에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좀 살아서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 승 햄무의 이제 2.5기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 예선은 자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월드컵 이제 남미 예선 경기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콜롬비아 대 이제 우루과이 경기. 자, 현재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조별 순위, 네, 조별 예선 지금 2위를 지금 기록 중으로, 비록 아직까지 2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스타트가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좀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콜롬비아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에콰도르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콰도르의 그 홈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좀 체력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게 패배를 한 그런 우루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제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네,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좀 템포가 계속해서 빠르다기보다는 좀 상황에 따라 좀 템포 조절을 하며 이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뭐 이제 콜롬비아도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빠르고 좋고, 그리고 우루과이 역시 뭐 공격이 나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양 팀 다 뭐 템포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좀 템포 조절을 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주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득점 라인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수비도 이제 양 팀 다 좋긴 하죠. 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다소 좀 루즈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지금 경기력이나 분위기적으로는 콜롬비아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전력은 오히려 지금 우루과이가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년간 이제 우루과이가 콜롬비아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나름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콜롬비아가 이번 경기는 다소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저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거는 우루과이 사이드 볼게요. 네, 우루과이 프랑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이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더, 네, 저득점 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콜롬비아와 이제 우루과이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볼리비아 대 이제 에콰도르. 자, 현재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지금 에스투피난이 지금 결장 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 전력이 다소 약화된 그런 에콰도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상대로 대패를 하면서 지금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 2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만 해도 홈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팀이었긴 했지만
이제 20년대 들어서는 좀 전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많이 저하가 되면서 지금 홈 이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쵸. 이렇게 약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우루과이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현재 좀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지금 성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에콰도르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조직력도 좀 어느 정도 좋고, 그리고 연계나 지금 공격 전개 또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볼리비아에 비해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에콰도르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홈이 이제 해발고도가 높은 그런 이제 고지대에 있긴 하지만 에콰도르 역시 홈구장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볼리비아 홈에서 좀 쉽게 적응할 수도 있다고 봐요. 좀 왜냐면 이제 두 팀 다 이제 홈구장이 고지대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크게 이점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비등비등하게 좀 약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또한 지금 친선 경기까지 포함해서 최근 에콰도르가 이제 볼리비아 상대로 다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이제 에콰도르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에콰도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에콰도르 승. 네,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모 도전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오바 보는 경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승, 이제 햄무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베네수엘라. 자, 우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지금 수비수에서는 지금 로디, 그리고 이제 공격수에서는 지금 하피냐가 결장 중인 그런 브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피냐 대신 지금 다비드 네레스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럼 약간 좀 공격 전력을 좀 보강을 했고, 게다가 지금 이제 비니시우스까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진이 다소 좀 막강해진 그런 브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제 비니시우스, 뭐 네이마르, 그리고 이제 호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수스 등 굉장히 좀 공격 라인이 탄탄한 그런 브라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2연승을 거두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지금 홈에서 공격 전개나 득점력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제 침투, 뭐 컵백, 그리고 이제 중거리 등 굉장히 또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적재적소로 잘 활용을 하면서 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브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바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이 네, 점유율 면에서 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일방적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브라질이다 보니까 좀 가급적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괜히 좀 라인을 애매하게 좀 올리다가 브라질한테 좀 바로 이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라인을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반코트 양상으로도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 원정에서 1실점밖에 안 할 정도로 좀 수비에서 선방한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이번 상대는 좀 체급이 다른 그런 브라질이다 보니까 브라질 공격진들 상대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강팀들 상대로 원정에서는 좀 대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브라질이 홈에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브라질 승, 그리고 이거는 핸디로는 네, 마인승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승에 이제 핸디로는 마인승.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3개 정도 살펴보고 이만 분석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제 친선 경기긴 한데 몬테네그로 대 이제 레바논. 요거는 아무래도 좀 더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친선 경기긴 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몬테네그로 승.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대 몰도바. 일단 몰도바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 오스트리아 상대로 무승부, 뭐 폴란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는 약간 좀 의문의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그냥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웨덴 승에 마이너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 보는 경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인 대 스코틀랜드. 자, 요거는 스페인 승. 네, 요것도 핸디로 한번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오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코틀랜드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스페인이 지금 워낙 지금 경기력이 많이 물이 올렸고 공격력도 지금 굉장히 또 뛰어나기 때문에 복수까지 할 겸 과연 좀 이기면은 좀 시원하게 좀 이길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요 경기는 한번 스페인 승의 마이너스까지 그리고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일단 분석 방송 전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